오늘은 좋은 친구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중간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좋은 친구를 떠나서 상대방이 힘들 때 동정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보고 겪고 느낀 건 정말 좋은 친구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기가 하던 일까지 내팽겨치고 바로 달려오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의 사정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단순히 좋은 친구라고 판단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절대 말로만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달려와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는 몇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예요. 이건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을 해본 부분인데 제가 이 직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돈을 쉽게 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제 노력들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며 응원을 해준 친구도 있었죠. 심하게는 제 노력의 결과를 시기 질투하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원래 남이 잘 되는 것만큼 배 아픈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친구라면 내가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는 게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나의 기분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친구들은 제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기억들을 안주거리 삼아서 웃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친구들은 그 기억들이 나에게 상처인 것을 알기에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을 뿐더러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죠. 저는 정말 친한 친구일수록 서로에게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하다는 말은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이고, 이런 관계일수록 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친구는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네 번째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며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30대이기에 친구들도 다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내가 밥 한 끼 사고 술 한잔 하는 거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 굳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내가 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베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항상 계산적이며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나를 계산적으로 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방과의 인연이 끊길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예요.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서로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 역시도 진짜 친한 친구들을 명절에나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서로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에 서로가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만나지 못했던 이 공백 기간을 믿음과 신뢰들이 채워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걱정 없이 즐겁고 변함없는 사이를 유지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신뢰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는 내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비밀을 가장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죠. 좋은 친구는 내가 털어놓는 비밀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에 이 비밀을 지켜줘요. 왜냐면 내가 본인을 믿고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 비밀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이 돼주려고 하죠. 만약 내가 말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얘기하고 다닌다면 이 친구는 절대 좋은 친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곱 번째로 이유 없이 자주 연락을 하는 친구예요.
나이가 들고 사는 게 바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좋은 친구는 내 바쁜 시간에 몇 분을 투자해서 연락을 해요. 연락의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내 친구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치만 이런 사소한 연락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건강도 안 좋다 보니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는 친구도 있었고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제 친구들이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연락 정도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더 얘기하자면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들로만 얘기를 해봤어요. 사람마다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기준이 무조건 좋은 친구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단 한 번쯤은 제가 한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인지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